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달렸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1% 넘는 상승률로 마감하면서 강한 시장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삼성 SDI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2차전지 셋업체들을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삼성 SDI에 이어서 LG 에너지솔루션까지 담았고요. 완성차 쪽에서는 기아를 담았습니다. 이번에 CNBC 보도 내용에 따르면 기아와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서 최고의 한 해를 맞이할 거다. 이런 평가도 받은 만큼 이 완성차 업체들 주가 흐름 면밀하게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아래로 삼성중공업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까지도 담았습니다.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선 5척 공사 수주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이 수주액은 1조 4,568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에 발표했던 이 호재 소식에 반응을 하면서 어제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다만 나머지 그룹주들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화재는 내년 초에 상장 폐지가 되는 만큼 어제는 메리츠 금융지주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기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살펴보시면 LG화학을 가장 많이 담았고요. 또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이 철도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현대로템도 다시 한번 담았습니다. 아래로 고려아연과 삼성전자, 하나솔루션까지 담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네이버를 다시 한번 팔았고요. 그리고 기관과 다르게 고려아연도 팔았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SK하이닉스 통해서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냈고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카카오페이까지 외국인이 팔았는데 기관 쪽 살펴보시면 기관은 2차전지 셋업체 쪽에서 대장주 격인 LG 에너지솔루션 통해서 수익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급등을 했는데 외국인은 여기서 대거로 매수를 한 반면에 기관은 발빠르게 수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악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도 급락을 했습니다.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래로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도 기관은 팔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잠정 중단된다는 소식에 어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담당하던 SK바이오사이언스였는데 이 생산을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 때문에 7만 원대로 급락한 건데요.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유독 낮은 접종률을 기록한 것이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전거래일 대비 7.84% 내린 79,9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7만 원대로 내려온 것은 이달 1일 이후 약 20여일 만에 있는 일입니다. 네, 따라서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엔터지와 그리고 게임 관련 종목들을 위주로 매수했습니다.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이러한 소식 때문에 엔터주들, 게임주들, 그리고 콘텐츠주들이 많이 잘 갔습니다. 그중에서 엔터주 쪽에서는 SM, 게임에서는 위메이드와 펄어비스가 관심을 받았고요. 나머지 살펴보시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엮여 있습니다. LNF, 하이드로 리튬까지도 샀습니다. 기관은 아프리카TV를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요. 어제 아프리카TV의 주가 흐름이 견조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기관이 많이 매수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마찬가지로 콘텐츠주 그리고 엔터주 쪽에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M 같은 콘텐츠 관련 종목들 각광받았고요. 엔터주 쪽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에코프로비엠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TV 기관은 사들였는데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심텍 같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판 가운데 쇼박스 쪽에서도 외국인이 차익 실현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콘텐츠주들을 담기도 했지만 어제 급등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도 특이점으로 잡아볼 수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리고 레몽레인 같은 종목들도 팔았습니다. 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에 500%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급등한 바 있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하루 만에 8% 넘게 급락하기도 했고요. 또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드라마 신작 출시 효과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기관은 매도를 한 종목입니다. 또 오스템 임플란트, 바이오플러스 같은 종목들 쪽에서도 기관의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콘텐츠주들, 게임 관련주들, 그리고 엔터주들이 어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여기의 핵심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6년 만에 이렇게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중국이 한국 영화의 OTT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히면서 상승세가 나타난 겁니다. 정부가 한국과 중국 정상회담 성과로 직접 한국 콘텐츠의 중국 OTT 서비스 재개를 내세우자 특히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사들이 주목을 받았고요. 여기에 게임과 음악 등까지도 주목을 받으면서 엔터주들 그리고 게임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중국 시장 기대감 안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펨트론이 신규 상장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2차전지 관련해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또 미국 증시가 휴장하는 날이니까요. 내일은 미국 증시 휴장 영향 어떻게 미치게 될지 보셔야겠고요. 또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눈여겨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